하루 중 여러분이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단 하나의 특정 시간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뇌졸중이 여러분을 찾아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저는 김 어르신이라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73세이신데요. 누가 봐도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활동적이셨고 식단에도 신경 쓰셨죠. 유일한 건강 문제라고는 약간의 고혈압이 전부였는데 이것도 매일 먹는 약 한 알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큰 문제도 어떤 경고 징후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여느 날과 다름없던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다리를 내려놓으려고 몸을 일으키던 바로 그 순간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셨죠. 갑자기 오른쪽 팔의 모든 힘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팔은 그저 쓸모없게 축 늘어져 옆구리에 매달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혼란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일어나 보려고, 무슨 일인지 파악해 보려고 아내를 부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뭉개지고 이상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뻔한 지점입니다. 다행히도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분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흘끗 보더니 즉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보라거나 좀 기다려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에 서린 공포,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긴급 상황임을 직감하고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자, 제가 김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일이 충격적일 만큼, 끔찍할 만큼 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뇌졸중을 겪는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김 어르신과 정확히 같은 시간대에 쓰러진다는 사실을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연구 결과는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든 혈전 기반의 뇌경색, 허혈성 뇌졸중의 거의 절반, 정확히는 약 46%가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뇌경색 2번 중 1번은 이 좁은 아침 시간대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 단연코 뇌졸중의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애일까요? 하필 아침일까요? 밤새 푹 쉬고 재충전되고 상쾌해야 할 바로 그 시간에 말입니다. 뭔가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자, 이것은 우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덫입니다. 밤사이에 우리 몸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변화들이 한꺼번에 충돌하면서 여러분의 뇌혈관에 치명적인 폭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 시간대가 그토록 위험한지 정확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숨겨진 3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정확한 경고 징후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신호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인 제가 매일 아침 직접 실천하고 저희 부모님께도 꼭 따르도록 말씀드린 이 끔찍한 일을 막기 위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아침 습관들을 공유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분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발견한 것은 단순히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몇 가지 숨겨진 위험 요소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시면서 여러분도 혹시 이런 위험 신호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잠시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침이 뇌졸중을 위한 퍼펙트 스톰이 되는 걸까요? 이유 1. 밤샘 탈수, 당신의 끈적한 피.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하지만 그 영향은 막대합니다.
바로 벌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바라건대 7, 8시간 동안 잠을 잡니다. 그 시간 내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수분을 잃고 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수분을 잃고 피부를 통해 땀으로도 수분을 잃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물을 잃는 걸까요? 한 컵, 그 정도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500에서 800ml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20온스, 약 600ml짜리 물병 하나를 밤새 비워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 여러분의 피를 끈적하게 만듭니다. 스토브 위에서 몇 시간 동안 뭉근하게 끓고 있는 수프나 소스 냄비를 상상해 보세요. 수분이 증발하면 어떻게 되죠? 수프가 더 걸쭉해지고 진해지고 끈적해집니다. 밤사이에 우리 혈액에도 정확히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수분을 잃으면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잠자는 동안 혈액의 끈끈함이 2~3%나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그 걸쭉하고 끈적한 피가 우리 몸의 배관을 통과하려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배관, 즉 동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 60,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중 다수는 혈관 벽에 플라크, 찌꺼기가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 있습니다. 마치 차갑게 식은 진흙을 좁은 정원용 호스에 밀어 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막힐 수밖에 없죠. 이렇게 끈적하고 느리게 흐르는 피 속에서는 혈소판이라고 불리는 응고세포들이 서로 부딪혀 뭉치기 훨씬 쉬워집니다. 이것들이 뭉쳐서 혈전, 스람버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떡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혈전이 뇌의 좁은 동맥에 끼어 막혀버리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되고 뇌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벌프 뇌경색, 이스키믹 스트록, 벌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순히 탈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유 2. 모닝 서지, 아침의 혈압 급상승.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아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벌프 모닝 서지, 모어닝 서지, 벌프라고 불립니다. 의학 용어로 이는 아침에 혈압이 빠르고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 몸은 수면 및 복구 모드에서 활동 및 대비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몸은 교감신경계, 즉 투쟁도피 반응을 최고 속도로 가동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힘을 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혈압이 약간, 가령 10에서 20포인트 정도 오르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미 고혈압을 앓고 있거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이 상승폭이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엄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 몇 분 만에 30, 40, 심지어 50포인트까지 혈압이 치솟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대규모 연구는 끔찍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침 혈압이 155 이상으로 치솟는 사람들은 125 미만인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6배나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6배의 위험이 이 짧은 아침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김 어르신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뇌졸중 이후 의사들이 그에게 24시간 혈압 측정기를 부착해 관찰한 결과 명확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낮에는 약 한 알로 잘 조절되던 그의 혈압이 매일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던 겁니다. 정작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했죠. 그렇다면 왜 이 혈압 급상승이 이토록 치명적일까요? 여러분의 뇌나 목에 있는 혈관을 상상해 보세요. 이미 약간 딱딱해졌고 안쪽 벽에는 콜레스테롤 플라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그 혈관을 갑작스럽고 강력한 고혈압의 파도로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소방 호스를 벽의 약한 지점에 겨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강력한 압력은 플라크 중 하나를 파열시키거나 찢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즉시 이것을 부상으로 인식하고 원래 설계된 대로 치유를 시작합니다. 상처를 막기 위해 혈소판을 그 부위로 세도시켜 혈전을 형성하고 상처를 봉합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그 치유는 재앙이 됩니다. 파열된 플라크 위에 바로 생성된 이 새로운 혈전이 동종 동맥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은 특히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순간, 즉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깰 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때, 심지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며 힘을 줄 때 가장 높아집니다. 이유 3. 조용한 암살자, 심방세동.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모든 위험 중 가장 교활하게 숨어있는 위험입니다. 너무 늦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위험이죠. 바로 벌프 심방세동, AL 피브럴리션, AFib, 벌프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건강한 심장에서는 심장의 윗부분인 심방이 강하고 규칙적으로 펌프질해서 혈액을 아래쪽 심실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심방세동이 있으면 심방이 제대로 뛰지 못합니다. 그저 파르르 떨거나 가늘게 불규칙적으로 흔들릴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혹은 어쩌다 한 번씩 아주 잠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약간 차는 것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혹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 하지만 이것이 그토록 무서운가 하면 심방이 제대로 펌프질하는 대신 그저 파르르 떨기만 하면 모든 혈액을 제대로 짜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혈액이 심방 구석에 남게 되고 그곳에 고이고 정체됩니다. 그리고 정체된 피는 어떻게 될까요? 굳어버립니다. 끈적한 피가 만드는 작은 혈전과는 달리 심방세동은 크고 무겁고 위험한 혈전을 심장 안에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즉 모닝 서지가 심장을 덮치고 심장박동이 더 빠르고 강해지는 그 순간, 이 거대한 혈전 중 하나를 마치 대포알처럼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와 목의 경동맥을 타고 곧장 뇌로 날아가 뇌의 주요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5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뇌경색 환자 10명 중 2명은 바로 이 숨겨진 질환 때문에 뇌졸중을 겪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김 어르신은요? 이것이 바로 그분에게 숨겨져 있던 위험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심전도 검사를 했을 때 그에게 간헐적 심방세동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슴이 아주 가끔 파르르 떠는 정도만 느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범이었습니다. 자, 이제 퍼펙트 스톰이 보이시나요? 1. 탈수로 인한 끈적끈적한 피가 혈관을 막을 준비를 합니다. 2. 강력한 혈압 급상승이 혈관벽의 플라크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3. 심방세동으로 인한 숨겨진 거대 혈전이 발사될 준비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치명적인 요소가 단 하나의 위험한 시간대, 즉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모두 충돌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을 발견하는 법, FAST. 그렇다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징후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뇌졸중 신호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요? 이르기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간단하고 강력한 약어가 있습니다. 이 네 글자를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바로 벌프 FAST 벌프입니다. F는 FAC, 얼굴입니다. 해야 할 일, 그 사람에게 이 하고 웃어보라고 하세요. 관찰할 것,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비대칭이 됩니까? 웃는 모습이 한쪽으로 일그러지나요? 이것이 바로 김 어르신의 아내가 목격한 것입니다. 남편의 입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A는 ARMS, 8입니다. 해야 할 일, 그 사람에게 앞으로 나란히 하드 두 팔을 모두 앞으로 쭉 뻗어 10초간 들고 있어 보라고 하세요. 마치 피자 상자를 들고 있는 것처럼요. 관찰할 것, 한쪽 팔이 저절로 스르르 내려옵니까? 아니면 아예 한쪽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합니까? 이것은 중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김 어르신은 오른쪽 팔을 전라 들어 올릴 수 없었죠.
S는 speech, 말입니다. 해야 할 일, 그 사람에게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해보라고 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또는 간장 공장 공장장 같은 문장이 좋습니다. 관찰할 것, 발음이 어눌하거나 뭉개집니까? 단어가 뒤죽박죽되거나 아예 말을 하지 못합니까? 김 어르신은 말을 하려 했지만 뭉개진 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T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T는 타임, 시간입니다. 만약 이 징후들 F, A, S 중 어느 하나라도 보인다면, 단 하나라도 의심된다면 여러분은 망설이면 안 됩니다. 좀 나아지는지 보자고 해서도 안 되고 눕혀서도 안 됩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부르는 골든타임 때문입니다. 뇌경색, 즉 혈전이 막힌 뇌졸중의 경우 증상이 시작된 후 약 3시간에서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강력한 혈전용 해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동맥이 막힌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세포는 죽기 시작합니다. 이건 느린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분마다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운이 좋았습니다. 아내의 빠른 조치 덕분에 그는 1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골든타임 한가운데에 있었고 약물을 투여받을 수 있었죠. 잠깐, 중요한 참고사항, 뇌졸중 유사 증상. 이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이런 뇌졸중 의심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 중 약 25%, 즉 4명 중 1명은 실제로는 뇌졸중이 아니라 벌프 뇌졸중 유사 증상, 스트록 미믹, 벌프이라고 부르는 다른 원인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심각한 벌프 저혈당 벌프입니다. 혈당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뇌는 주 에너지원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뇌의 아사 상태는 뇌졸중과 똑같은 증상, 즉 한쪽 마비, 어눌한 말투, 혼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합 편두통이나 발작 후유증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중 무엇이 진짜 원인인지 알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실에서 여러분이 의사가 되어 진단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저희의 일입니다. 응급실에는 CT, MRI, 그리고 즉각적인 혈액 검사가 있어서 진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유일한 일은 F, A 또는 S를 보고 벌프 T, 시간, 벌프에 맞춰 행동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다려보자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냥 혈당이 떨어졌나 보네. 사탕 하나 먹고 지켜보자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면 그 대가는 여러분의 뇌입니다. 119에 전화하고 나머지는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자신을 보호하는 법, 저의 4가지 아침 습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아침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강력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매일 아침 따르고 있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꼭 지키라고 말씀드린 그 습관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습관 1. 침대 머리맡에 물 한 잔. 이건 그냥 물 많이 마시세요 라는 흔한 조언이 아닙니다. 타이밍과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이나 한 병을 침대 머리맡에 두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심지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 전에 그 물을 마시세요. 약 300ml에서 500ml, 약 10에서 16온스 정도면 완벽합니다. 미지근한 물일까요? 얼음처럼 차가운 물은 실제로 몸에 충격을 줄 수 있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려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즉시 몸에 수분을 공급하기 시작하고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김 어르신은 이제 매일 아침 이 습관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습관 2. 3단계 기상법.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로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그 랑구 기억나시죠? 요란한 알람 소리는 아침 혈압 급상승을 74%나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대신 이 3단계로 천천히 부드럽게 일어나세요. 1단계, 따뜻한 침대에 아직 누워있는 상태로 1분 정도 시간을 가지세요. 그냥 그 상태로 계세요. 부드럽게 스트레칭 하세요. 발목을 돌리고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고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보세요. 혈액이 천천히 돌기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2단계,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워 팔로 몸을 밀어 일으키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다리를 내리고 걸터 앉으세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앉아 계세요. 30초 동안 앉아 계세요. 심호흡을 하고 방을 둘러보세요. 어지럽거나 멍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겁니다. 3단계, 이제 천천히 발을 바닥에 단단히 디디고 일어서세요. 이 모든 과정은 아마 3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과정이 그 위험한 혈압 급상승을 절반 이하로 줄여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어르신은 이제 이 3단계를 실천하기 위해 알람을 5분 일찍 맞춰 놓으신다고 합니다. 습관 3. 항혈전, 엔타이클라트, 식단. 이건 간단합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세요. 이 생선에 든 오메가-3 지방산은 혈소판이 서로 끈적이게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어 혈전 위험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잎채소를 잔뜩 드세요. 여기에는 럽산이 풍부한데, 럽산은 우리 몸이 혈관 내벽을 수리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동시에 플라크를 만드는 음식은 줄여야 합니다. 튀긴 음식, 기름진 붉은 고기, 그리고 특히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과도한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습관 4. 선제적인 검사. 만약 여러분이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즉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있거나 혹은 가슴이 파르르 떠는 느낌, 심방세동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경동맥 초음파 벌프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이건 간단하고 아프지 않고 20분이면 끝나는 검사입니다. 목에 젤을 바르고 초음파 기기를 대보는 것만으로 뇌로 가는 주 고속도로, 경동맥가 막히고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라면 정기 건강검진 시 심전도, EKG, 검사를 통해 숨겨진 심방세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김 어르신이 얻은 2번째 기회. 그래서 김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내분이 FAS에 맞춰 빠르게 행동한 덕분에 그는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혈전용 해제를 투여받았고 약물은 기적처럼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혈전이 녹았고 뇌로 가는 혈류가 복원되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거의 아무런 후유증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아침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침대 머리맡에는 항상 물 한 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3단계에 걸쳐 천천히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제 그는 심방세동 약을 거르지 않고 복용하며 그 위험한 혈전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의 식단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달 제가 진료실에서 경과를 볼 때 그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날 아침에 아내가 그렇게 빨리 행동하지 않았다면, 제가 만약 망설였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그냥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건강은 거창한 한 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쌓아 올리는 작고 현명하고 꾸준한 습관들입니다. 부디 이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FAST라는 약어와 이 4가지 아침 습관을 여러분의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친구들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